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방아트랙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트래킹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통합적인 웰네스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방아트랙은 스스로를 전인적 건강 증진 및 치유 목표 통합 웰니스 프로그램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전인적 건강. 네, 단순히 걷는 걸 넘어서 인지 기능이나 뇌신경, 신호 전달 체계 같은 현대 과학적 개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과 또 동양의학의 십이경락, 그러니까 몸속 에너지 통로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이죠. 이런 요소들을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입니다. 아, 이게 2016년에 숲치유 건강교실이라는 데서 시작됐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 참가자들 후기 중에 보면 이건 그냥 등산이 아니다 라고나 심지어 화병 같은 것도 좀 치유됐다 이런 언급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좀 다른 지점인 것 같은데? 그렇죠. 두뇌, 신체, 심리, 기질 이걸 다 통합적으로 본다는 철학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험이랑 연결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신체 활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내부 시스템, 그러니까 에너지 흐름까지 조절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내부 시스템이요? 네. 프로그램 구성 요소들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치료 음악 같은 경우요. 아, 음악도 있어요? 네, 그냥 배경음악이 아니에요. 이게 뇌신경이나 경락, 또 신호 전달 체계에 직접 영향을 주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오, 흥미롭네요. 그래서 뇌파 조절이라든지 신경계 안정, 그리고 이제 기혈 순환, 그러니까 몸의 에너지랑 혈액 순환 같은 생리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좀 능동적인 도구로 보는 거죠. 능동적인 도구라 숫자 읽기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아, 네. 그것도 상당히 독특하죠. 학습 수리랑 건강 수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데, 술이요? 네. 여기서 수리라는 게 단순 계산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특정 숫자 패턴이나 원리를 활용하는 방식인 듯합니다. 이걸 통해서 학습 능력이나 집중력 같은 뇌 기능, 네. 그리고 또 생활 건강이나 면역력 같은 신체 기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려는 시도로 보여요. 아, 그러니까 인지 활동이 몸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런 뇌 신체 연결성 가설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뇌 활동이 단순히 기분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 같은 실제 우리 몸의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팔단금 체조라는 것도 있어요. 팔단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10세기에서 14세기 중국에서 유래한 8가지 동작인데요. 이걸 몸풀기 체조로 활용하면서 특히 속근육 강화를 강조하더라고요. 속근육. 네. 신체 내부의 어떤 균형이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전통적인 지혜를 현대적으로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좀 흥미로운 게 방아 터치라는 게 되게 핵심 요소처럼 언급되는데 자료에는 IBP 터치 실습 이 정도 말고는 구체적인 설명이 거의 없어요.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트레킹 전에 차서치 미란월 묻힌다거나 산삼탕액을 마신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없고요. 네, 그렇죠. 혹시 이게 프로그램의 핵심 기술이라 일부러 좀 체험을 통해서만 전달하려는 그런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핵심 노하우는 좀 비공개로 유지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한편 이 프로그램의 뿌리가 된 숲체험 건강교실은 역시 숲이라는 그 자연 환경 자체가 가진 치유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을 또 보여주죠. 피톤치드라든가 심리적 안정감 같은 것들요. 네, 자연의 힘. 실제 트레킹 경험은 어떤가요? 보니까 장소 선택의 폭이 꽤 넓던데요? 아, 네, 맞아요. 전국적으로 다양한 것을 하더라고요. 파주 법원 앞 초리골, 여기 거의 직벽 수준이다 이렇게 묘사될 정도로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또 봉서산이나 청계산처럼 비교적 쉬운 코스도 있고, 강원도 횡성 호수 둘레길이나 숲체원, 또 저기 해남 두륜산, 제주 저지오름까지 정말 다양하죠. 정말 전국적이네요. 운영 방식도 좀 다른 것 같던데요? 네, 그것도 좀 흥미로운데 매달 4번 토요일에 진행되는 방화도전 트랙은 좀 힘든 코스로 짜여 있고요. 도전 트랙. 네, 그리고 또 월 1회는 둘레길 같은 쉬어가는 코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참가자들의 상태나 선호도에 따라서 도전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세심함이 좀 엿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다양한 접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효과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신체적으로는 자가 치유력이나 면역력 강화,
속근육 강화, 몸의 균형 개선 같은 것들이 언급되고요. 네. 아까 그 참가자 경험담들에 습을 온몸으로 받아 밀어내듯 땀이 비오듯 했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아마 몸의 순환이나 해독작용이 좀 활발해졌다는 걸 암시하는 거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신적, 감정적 측면에서는 정서 안정과 심리 치유 효과, 이걸 강조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합병 해소 경험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죠. 네, 그렇죠. 신체 활동과 감정 상태가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단순히 기분 전환을 넘어서는 어떤 치유 과정이 가능하다는 걸 시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질병 예방과 재활 관점을 통합해서 인생 이막 준비라거나 호모 헌드레드, 즉 100세 시대를 대비한 장기적인 몸과 마음의 건강 관리, 이걸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방아 트랙이라는 건 트래킹이라는 친숙한 활동에다가 치료음악, 숫자 읽기, 팔단근 이런 좀 독특한 도구들을 결합시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심지어 뇌 기능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통합적인 웰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동양의 지혜랑 현대 과학을 융합하려는 노력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죠. 만약 당신께서 단순한 운동만으로는 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깊이 있는 건강관리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계신다면 이런 전인적인 접근 방식이 꽤 흥미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몸과 마음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면서 치유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방아 트랙을 통해서 몸과 마음, 그리고 뇌의 연결성,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방아 트랙에서 쓰는 그 숫자 읽기 같은 인지 활동 있잖아요. 그런 활동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면역력 같은 실제 신체 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이건 우리가 건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에요, 뭐 집중하거나 아니면 좀 쉴 때 기능성 음악 이런 거 찾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Z세대나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정말 빠르게 퍼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스트레스 받을 때나 아니면 공부나 일할 때 많이들 찾으시죠. 네, 단순 배경음악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뭐 정신적인 웰빙 아니면 생산성 이런 걸 높이는 하나의 도구처럼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요, 바로 이 기능성 음악 시장에 뛰어드는 한 유튜브 채널의 성장 전략 로드맵인데요. 아하. 근데 이게 좀 독특한 점이 수의 이치라는 개념이랑 AI를 결합했다는 거예요. 수의 이치요? 아시지요? 흥미로운데요. 네, 목표도 상당히 커요. 뭐 3개월 안에는 구독자 1만 명, 그리고 1년 안에는 10만 명 이상. 와. 네, 목표가 아주 야심차죠. 이 로드맵을 보면 시장 분석부터 시작해서요, 수의 이치라는 게 그럼 어떻게 다른 채널이랑 다른지 차별점이죠. 네네. 그리고 AI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컨텐츠 전략, 채널 성장, 뭐 나아가서는 수익화까지 꽤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명확해졌네요. 이 수의 이치 채널이 AI랑 그 수학적 원리, 그리고 또 심리 음영학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소리가 뇌에 미치는 영향, 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잘 버무려서 다른 채널들과는 다르게 또 빠르게 성장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 전략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수의 이치. 이름부터가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이게 정확히 뭘까요? 네, 수의 이치는요, 그냥 듣기 좋은 BGM 뭐 이런 걸 넘어서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냥 배경음악 이상이다. 네, 핵심은 음악 속에 숨어있는 그 수학적인 원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피타고라스 시대부터 이야기된 음정 간의 비율이라던가, 네네. 아니면 자연에서도 발견되는 뭐 프랙탈 구조 같은 패턴들, 이런 걸 음악 구조에다가 의도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오, 의도적으로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심리음향학적 기법을 결합하는 건데요. 잘 알려진 걸로는 그 바이노럴 비트 같은 거 있죠. 아, 바이노럴 비트 들어봤어요. 뇌파 동조시킨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뇌가 서로 다른 주파수의 소리를 양쪽 귀로 들으면
제3의 어떤 비트를 인지하게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뭐 알파파니, 베타파니 하는 특정 뇌파 상태를 유도하려는 거죠. 네. 다만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게. 뭐 예를 들어 특정 주파수 자체가 특별한 효과가 있다. 뭐 솔페지오 주파수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건 아직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점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거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AI를 쓰긴 쓰는데 그냥 막 자동으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 수의 이치 원칙에 따라서 뭐랄까 음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네, 설계. 이걸 또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다듬는다. 그래서 이 채널만의 어떤 독특한 알고리즘적 시그니처를 만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의도적인 설계랑 인간의 섬세한 조율, 이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AI가 만든 음악이랑은 확실히 다른 지점이네요. 네. 이걸 이제 기술적인 차별점으로 내세우는 거죠. 대량 생산의 효율성이랑 또 어떤 독창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럼 차별화 전략 이야기로 넘어가 볼 수 있겠네요. 다른 채널들이 그냥 편안한 음악 들으세요 이런 식이라면 여기는 뭐 이 음악은 피보나치 수열 패턴을 활용해서 창의적 사고를 돕도록 설계했습니다. 같이 네네. 왜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그 배경 원리를 설명하는 과학적 스토리텔링 이걸로 다가간다 이거죠. 맞습니다. 듣는 경험에다가 이해라는 층을 하나 더하는 접근인 거죠. 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게 시각적인 요소예요. 로파이 걸 채널 아시죠? 그 특유의 애니메이션으로 엄청 성공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공부하는 소녀. 네. 수의 이치도 비슷하게 음악에 사용된 그 수학적 원리나 음향 원리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생성형 애니메이션으로요. 뭐 프랙탈 패턴이나 파동 형태 같은 걸 시각화한다던가 아하. 아니면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던가 이렇게 음악이랑 시각 정보가 함께 전달되는 뭐랄까 공감각적 브랜딩을 시도하는 겁니다. 공감각적 브랜딩 멋진데요? 그럼 콘텐츠 전략은 어떤가요? 기능 자체는 뭐 학습, 생산성, 창의성 이렇게 넓게 다루는데 각 트랙은 아주 구체적인 목적에 맞춘다고요? 뭐 소수별 원리를 적용한 코딩 집중 음악 이런 식으로요? 네, 그게 바로 초세분화 전략인데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초세분화. 네, 사용자의 아주 구체적인 니즈, 딱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는 알고리즘 플라이휠이라는 전략을 제시해요. 알고리즘 플라이휠.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AI로 이런 정교하게 설계된 고품질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요. 이걸로 일단 기반을 가지고 네. 이걸 또 짧은 영상, 쇼츠로 재가공해서 확 뿌리는 거죠. 그럼 새로운 시청자들이 막 유입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쇼츠가 요즘 중요하니까. 네. 그렇게 유입된 시청자들을 다시 24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긴 호흡의 컨텐츠로 붙잡아서 시청 시간을 확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채널 괜찮네 하면서 더 많이 추천해주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인 거죠. 와,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그럼 커뮤니티는 어떻게 구축하려고 하나요? 이것도 중요할 텐데. 네, 커뮤니티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뭐 라이브 채팅이나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건 기본적으로 활용하고요. 네. 좀 독특한 점은 시민과학 피드백 루프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과학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사용자 피드백을 AI 개선에 쓴다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네,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그냥 뭐 음악 좋았어요. 이런 피드백 말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 프랙탈 기반 음악을 들었더니 실제로 코딩할 때 집중력이 올라갔나요? 같이 아주 구체적인 효능에 대한 피드백을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모으겠다는 거예요. 오, 직접 효과를 묻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시 AI 모델 개선에 직접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정을 또 투명하게 공개해요. 그러면 이 채널 음악은 사용자들이 직접 검증한 거구나 하는 신뢰도를 쌓을 수 있겠죠. 아하, 그렇군요. AI를 쓴다는 것에 대한 투명성 확보랑도 연결되고 시청자랑 더 깊은 관계를 만들려는 시도네요. 네, 맞습니다. 윤리적인 AI 활용이라는 이미지도 가져갈 수 있고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딥다이브에서 살펴본 수의 이치 채널 전략 한번 요약해 볼까요? 일단 AI랑 수학적 원리, 심리 음향학을 결합한 과학 기반 접근법, 이게 독특하고 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특정 니즈에 딱 맞춘 초세분화된 컨텐츠, 음악이랑 시각을 연결한 공감각적 브랜딩,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플라이휠이랑 사용자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중심 성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기술적인 독창성이랑 또 영리한 성장 전략, 그리고 커뮤니티와의 연결, 이 세 가지를 다 잡으려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이 수의 이치처럼 수학적 원리랑 AI를 이용해서 정교하게 설계된 소리가 정말로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또 대규모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특정 인지 상태나 감정을 유도할 수 있다면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소리를 경험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다음 딥다이브 전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